네, 2차 전지주가 하락했을 때는 끝났다. 이거 너무 또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렇게 오늘장처럼 상승했을 때는 역시 수급의 힘이다. 2차 전지 다시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급등 소식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진짜 드라마를 볼 필요가 없는 게 최근에 2차 전지 업황이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쓰고 있는 드라마가 과연 2차 전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오늘 종목을 보면 일단 뭐 에코프로 머티가 끌고 가는 건가요? 뭐 어떤 종목이 끌고 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머티리얼즈가 상한가 갔으니까 그쵸. 끌어가는 거죠. 그렇게 예. 힘이 센가요? 네네. 외국이 아까 잠깐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같이 나눈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유동 주식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세력이 붙어도 세력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세력이 아니고 수급의 힘이 몰려도 발휘할 수 있는 거라 보고 지금은 이젠 초기니까 네. 되게 그런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되고요. 간밤 사이에 뭐 2차 전지에서 특별한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큰 뉴스라기보다는 수급의 힘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사실 저희가 지난주 상장했을 때 시작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하단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했는데 물론 오늘이 뭐 끝은 아니겠지만 지금 그 창대함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2조 2천억으로 그러니까 약간 떨어져서 2조 2천억으로 네. 시작했잖아요. 원래는 이제 공모가 2조 5천억대였는데 근데 지금 4조 원이 넘어가는 지금 이 금액으로는 4조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사실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앞으로는 2조 원대 이 시가총액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2배 가까이 올라 버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공급은 이제 한정돼 있는데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 좀 열광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좀 지금이 가장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구조가 있을 것 같은데 여타 지금 어쨌든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런 쪽도 지금 같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글로벌하게 지금 전기차는 다 어느 정도 수급을 조절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반등의 어떤 신호탄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임순재 교수님, 유통 주식 수가 되게 적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일단 유통 주식 수가 이제 이번에 상장된 수량이죠. 1,100만 주 정도가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존 대주주 같은 경우는 이제 IPO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락업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 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흐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물량이 많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뭐 수급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한 290만 주 정도 지금 청약을 그러니까 배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지금 매도가 된 게 240만 주. 그러니까 전체 물량의 82%가 금요일 날 전부 다 매도가 됐고 실질적으로는 뭐 한 20만 주가 채 안 되는 수가 아마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금 가격 자체로 보면 상당히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뭐 그동안 이제 낙폭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이제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신규 상장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구체 업체가 처음으로 지금 상장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희소성이 아마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구체 업체 같은 경우 이제 2차 전지 양극재를 만드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주요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양극재의 업황이 부진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전구체 업황도 같이 맞물려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일단 투자할 때 주목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내년도까지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뭐 얘기들이 계속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실적 자체는 뭐 일단 3분기 때 뭐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듯이 아마 내년까지도 계속 영업이 실적이 그렇게 뭐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지금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저는 네. 뉴스가 나온 게 사실 없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 미국의 우리 리튬 관련되는 회사 광산이 엘버말이라는 회사가 있고 엘버말, 그다음에 또 하나 SQM이라고 있습니다. 칠레 광산을 갖고 있는
건데 네.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리튬 가격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가에 근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바닥권이다, 네, 그렇죠. 지금이. 리튬 가격이 그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SQM이 살 때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SQM 좀 올라갔어요. 그거 하나 뉴스가 있었고요. 또 하나 얘기하면은 그 이제 다른 증권사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잠깐 잊어버린 중에서 그 중국의 그 미국 진입을 가로막는 규정이 하나 있는데 아직 정확히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FEOC라고요. FEOC. Foreign Entities of Concern이라고 한국말로는 우려 외국 집단. 우려 외국 집단. 얘네들이 미국에 들어오면 안 돼요. 중국을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우려 외국 집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올해 내로 발표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런 발표를 그렇죠. 하는 거죠? 미국이. 근데 당연히 그 중국이 미국에 진출하려면은 뭐 걔네들이 그 갖고 있는 광물의 비율이랄까 아니면 자본의 비율, 자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게 규정이 있을 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원래 안대로 중국을 확실히 배제하고 강경론자가 득세할 것인지 정치권은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미국의 각종 전기차 업체에서는 야, 그 전기차 제대로 하려면 중국을 그 제해놓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좀 루스하게 해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팽팽하더랍니다. 혹시라도 이거를 느슨하게 해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느슨하게 하면 한국 업체한테 부담스러운 거고. 그렇죠. 원래대로 다시 강경하게 하면은 한국 업체에게. 업체에 대한 그 어텐션이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것이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이런 코멘트가 나왔어요. 근데 애널리스트 이번에 리포트에서. 이제 뭐 미중 간의 정상회담도 있었고 한데 네, 또 타이트하게 할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진핑과 만난 것이 그냥 좋은 얘기가 끝난 것이냐 아니면 또 연말 연초 지날 때까지 뭔가 네. 좀 저 가시적으로 보여줄 것이냐 하면은 이게 항상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마침 이 법안에 대한 실무 규정이 발표가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안심하고 있어야 될 마냥 것인지 안심을 못한다. 아니면 진짜 원래대로 돼가지고 네. 어차피 그 리튬 가격이 바닥쳤다는 게 혹시라도 확인되면은 일시적인 단기 랠리가 나올 것인지 랠리. 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워낙 나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쵸.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FEOC 이게 뭐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정말 최저 수준까지 다시금 원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에 저는 또 귀가 기울여지는데 이재규 교수님은 이번에 2차 전지에 뭔가 이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효과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볼까요? 또 실적 이야기 네, 그죠. 하실 건가요? 실적이 어쨌든 가장 중요하긴 한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분들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수익이 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좀 뭐 나쁠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주 후반쯤에 조정을 좀 받으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밀렸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오늘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2024년도에 도래될 그런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또 자동차 업종들에 대한 흐름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많이 올라오면서 자동차에 대한 좀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생기고 있었던 부분이죠. 특히나 미국에서 고금리가 완화되면서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네. 된다면 2차 전지 쪽도 그래도 좀 우리가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말쯤에 만들어놨었던 2차 전지의 이 저점 라인대로 이탈하게 되면 대응한다라는 입장으로서 시장을 그 2차 전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매매하고 계시고 좋아하시는 뭐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가 있는데 그 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이오라는 기업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엔캠 같은 기업 엔캠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이 좀 선제적으로 반등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양극재 쪽에만 양극재 쪽에 주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좀 선별해서 접근해 본다면 2차 전지도 이제는 수익이 날 만한 기업들이 꽤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의 2차 전지 관련한 오늘장 반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교수 FEOC 관련한 규정 연내 발표 부분과 리튬
리튬 가격의 반등이 단기 변수다. 박소 고수는 오래 버티겠다면 2차 전지라고 의견 남겨주셨고요. 임순재 고수 업황 개선 이후에 투자하자. 이재규 고수는 종목별 차별화에 대해서 체크하자라는 의견 남겼습니다. 자,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3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